투자법 손명석 수사입니다. 예, 이제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예,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바로 7월 첫째 날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는 송 소장의 시스템 트레이딩 하반기 첫 방송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꾸준하게 10년 넘도록 이들 TV 캐치프레이즈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내용으로요.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보다도요. 코스닥이 7월부터 미리 이제 선 반영되겠죠. 한국거래소가요. 9월이나 오는 9월이나 10월께 코스닥 승강제라고 그래서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세부 내용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기사가 한국거래소 최지우 상무님이 오늘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코스닥 시장 30주년 기념식에서, 그러니까 9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그때는 상장이 하나 등록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이제 자문력들을 이제 구해서 단계적으로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 9월쯤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이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빠르면 이제 이번 달이나 이제 늦어도 다음 달부터 여러 차례 이제 공청회를 열어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해서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라도 코스닥 종목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거,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올해 7월부터는 주식시장 제대로 좀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화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종목이 뭐냐면요. 저스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바로 어제 그제 상장한 신성장 기업입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신성장 기업.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봉이 되겠습니다. 일봉이 아니라 이제 분봉 자료를 가져왔고요. 이때 상장됐던 첫날 고점을 이제 42,000원 찍고요. 주가가 쭉 내려서 이날 당일날 17,530원 찍는 이 위치를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캡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웃긴 건 뭐냐면 증거급이 100%다라는 거죠. 그죠? 현금만 되고 외상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BPS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바로 1,005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1,000원짜리가 시작을 42,500원까지 아침에 땅 최고점 찍고 쭉 내려와서요. 17,000원 이 정도까지 오면요. 거의 한 60% 박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 제발 하지 말라라는 게,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써 있죠. 로봇 관련 초정밀 모션 제어 전문 업체다.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냐? 기술인데 돈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코스닥 신성장 기업 증거금 100%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중요시하는 건 BPS인데요. 중요시하는 건 BPS인데, 자, BPS 자체가 진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너무 괴리가 차이 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요, 주주구분 현황 첫 번째, 지금 이제 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만 첫날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주주구분 현황은 이제 관련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등급 기업은 CP 관련 데이터 없습니다. 투자 의견 컨센서스 없습니다. 신용등급 현황 회사채 본드 관련 데이터 없습니다. 투자 의견 목표 주가 EPS, 퍼, 추정 기관수 데이터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아시겠죠? 저는, 정말 이 시장에 이런 거 퇴출돼야 된다. 그만해라라는 거죠. 저는 끝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특례 상장 제도가 과연 필요할까? 이 시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코스닥이 못 갔고, 그럼 앞으로도 영원히 코스닥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42,000원, 5만 원에 거래돼서 밑으로 쭉 밀려가지고요. 다시 1,000원, 2,000원에 거래되든가 나중에 회사가 사라지든가 이런 상황에서 특례 상장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 자체도 웃긴 거죠. 특례 상장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전에 우리가 IMF로 인해서
이 나라 살리겠다고 코스닥 생기고 그리고 IMF 맞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 나라 살리겠다고 우리는 닷컴 열풍 세계적으로 붐일 때 우리나라는 벤처 열풍 불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들 엄청난 큰 피해를 본 사실 모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은요. 지금 100포인트 기준이 아니라 1000포인트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로 보자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왜 이 코스닥이 아직까지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누군가의 세력에 의해서 자기들 개인 투자자를 활용한 뒷돈 챙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괜시리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꼭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꼭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는 선이 그럴 수 있죠. 1,000원짜리가 본질 가치가 1,000원짜리가 42,000원에 거래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셨는데 17,000원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지금 추진하는 정책들 보니까 오히려 이걸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데 활성화가 아니라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특례상장 제도는 폐지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는 대체거래소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거래량도 없이 8시부터 어떤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변동성의 큰 분위기를 주던 첫 번째 요인은 그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저스택이라는 종목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42,000원에서 제가 이제 장중에 첫날 그냥 캡처 터서 이렇게 PPT 자료 만들어서 방송국에 보냈는데요. 이 정도면 60% 빠진 거잖아요. 그죠? 예. 저는요, 늘 말씀드립니다. 나는 응용 프로그래머다. 그래, 끝. 이런 거 그만하라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종목을 가렸습니다. 종목을 가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참 놀랍죠. 그죠? 야, 영업이익이요. 예, 계속, 예, 5년째 어떻게 해요? 적자입니다. 적자고요. BPS 자체는 600원이었다가 뭐 마이너스 9,000원, 마이너스 5,000원, 그다음에 1,800원, 7,000원. 근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거는 31,000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모습이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정상 아니잖아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정상적이지 않은 종목들을 퇴출시키고 기업 심사에서 없애버려야 개인 투자자들이 5년 연속 적자 회사에 이렇게 갑자기 이 청산 가치가 마이너스 9,000원에다가 1,800원이었다가 7,000원이었다가 이런 일은 없다니까요. 무슨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가 몇백 개나 된다라는 거죠. 몇백 개나.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분봉 틀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는 이런 겁니다. 보실게요. 자, 보실게요. 자, 그래요. 블루로 갈게요. 잠시만요. 보실게요. 자,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제 기준봉이 발생하면, 예, 기준봉이 발생했죠. 그죠? 예, 기준봉이 발생하면, 사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에요. 그죠? 예, 이게 0이고요. 이게 3.5라고 그랬고요. 이게 7이고요. 이게 10이고, 이게 14입니다. 예, 14.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제 여기 종가 부근에서 여기 시작해가지고요. 예, 쭉 올라. 그러니까 이 표시는, 이 분봉에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작은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사서, 어디서 판다고요? 예, 어디서 팔아요? 어디서 팔기는? 예, 7%에 파는 거죠. 7% 시가에서, 그죠? 밑으로 내렸다가 올리죠. 그죠? 그러니까 7% 통과될 때, 그죠? 예, 파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 가셨죠? 예. 그리고 다시 10%, 그 다음에 14%, 14% 넘어갈 때 이 표시는 과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는요, 증권맨 출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는 응용 프로그래머입니다. 얘가 끝이라고 쓴 거는 이제 그만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6월 29일 어제 그저께 또 나왔던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요, 삐리리라는 종목인데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자, 놀라지 마세요. 자, 5년 연속 적자입니다. 회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유하고 오신 종목이 야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 큰일 난 거죠.
빨리 던지고 빨리 도망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BPS 청산 가치라는 게 1,200원, 1,600원, 1,800원, 200원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신성장 기업 어제 그저께 상장했고 오늘도 상장한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방송에서 나옵니다. 그거를 왜 방송에서 언급합니까? 그리고 왜 진입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5년 연속 적자 회사가 5년 연속 적자 회사가 지금 현재 추정치 BPS 청산 가치가 200원짜리가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 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참 하늘이 울고 땅이 울 일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 자체를 이게 시장에서 이거 멈춰야 됩니다. 금융당국에서. 개인 투자자들 정말 힘듭니다.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제가 왜 앉아있냐고 힘들어서 그래요. 자, 코스피, 코스닥. 이게 정상적으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 그래도 기준봉은 나옵니다. 예, 기준봉 나옵니다. 쭈르륵 올라가서요. 3.5가 발생하면 이게 0이라고 이게 3.5라고 이게 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샀어요. 그죠? 7에 팔았어요. 다시 샀어요. 10에 팔았어요. 다시 샀어요. 14에 팔았어요.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9만 원짜리가 됐든 뭐 지금 200원짜리 5년 연속 적자 회사가 됐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저는 주식 방송하면서 매주 매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방송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PD님한테 좀 혼나기도 했습니다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라고 했다가 큰일 났었습니다. 자, 물론 어떤 수급에 의한 거겠죠. 그죠? 예, 주식은 수급에 의한 거고. 소장님, 실적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누가 수급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에 의한 가격 법칙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무시한다. 아니, 재무제표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 이런 회사로 소장님 하신다고 하긴 하는데 그냥 잔돈품 갖고 하는 거지. 이런데 막 1,000, 2,000 가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저스텍이라는 종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제 그제 상장했고 오늘 또 하나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과연 이 종목이 정상인지 이 종목을 사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보세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예,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건요. 뭐라고요? 대주주 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주주 지분은 어쨌든 20% 이하의 종목은요.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아시죠? 대주주 지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재무제표 들어가서요. 안정성 지표라고 있어요. 안정성 지표, 유등비율, 부채비율.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이거를 분명히 판단한 다음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으로 가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 뭐라고요? 영업이익은 어떻게 하라? 무조건 먼저 흑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직전 연도에 적자였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괜찮다고요. 흑자야 됩니다. 아시겠죠? 흑자. 예. 그리고 뭐가 있냐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재무제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150%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유보율은 10배, 즉 1000%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요, 엄청나게 무려 10몇 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어제 그제 이제 움직였던 말도 안 되는 그리고 9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그 금액, 그 다음에 실제 청산가치 5년 연속 적자, 버저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개인들을 현혹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특례 성장으로 다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막 60%씩 마이너스씩 때려버리는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BPS라고 그랬어요. BPS.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청산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가야 6.25배인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7배까지 내지는
6배, 6.25배 가기 전에 한 3배 정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나 그렇지 않고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밑에 자막이 하나 나갈 텐데요. 이번에는 7월 11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1시부터 한 2시간 정도가량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어떻게 만나 뵙냐면요. 예, 10명 선착순으로. 예, 그래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고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방송에서 차마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죠. 신청을 하셨는데 이쪽에서 참여 여부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 이것도 좀 누군가 저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요. 하여튼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구경하시고 주식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런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들어가서 볼게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감정 버리십시오. 주관적인 판단 배제하십시오. 미리 설정한 기술적 도구 지표. 이게 중요한 거죠. 내게 딱 맞는 도구를 지배한 자가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는 다른 거 없고요. 외인과 기관들이 하는 그 기술적 도구와 지표를 우리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매매 규칙에 따라 우리도 어떻게 기계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기법이 저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목 하나씩 들어가서 봅니다. 자, 매수 매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매수 위치, 어느 지점에서 매도 위치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자, 종목으로 들어가면요.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 제주 반도체, 그죠? 예, 그래, 반도체 공정, 호공정, 소부장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어떤 종목 제가 공개도 합니다. 예, 자, 제주 반도체, 자,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제주 반도체. 자, 제주 반도체인데요. 자, 이렇게 보자고. 제주 반도체가 대주주 지분이요.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11%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코스피 200을 제외한 어떤 종목들이, 코스피 200을 제외한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150을 제외한 종목들은 대주 지분이 20% 이하로 무너지게 되면 사실 좀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여기도 이제 써놨습니다만, BPS 대비 지금 이게 얼마로 되냐면 6,700원입니다. 6,700원. 그러니까 7,000원을 잡더라도 7749입니다. 그러니까 49,000원 정도가 적정한 이 회사의 최고점 신고가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알 거 없어. 그냥 무조건 갇히고 뭐고 없고 우리 식대로 가. 그러면 그 식대로 가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을 확대해서 제 나름대로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자, 이게 이제 기준봉인데요. 보이세요? 이게 2분봉입니다. 사랑하는 2대12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요. 혹시 이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라는 말을 하고 세력들이라고 하고 큰 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봐요. 큰 손이 어디 있고 세력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냥 최근에 움직이는 거래량 없이 10만 주, 7만 주 가지고 상한가 때려버리는 그런 문제. 그거는 어떤 소수 계좌나 어떤 소수 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지만 모든 이런 제주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은요. 프로그램 매매지, 시스템 트레이딩이지. 여러분들만 휴대폰으로 꼭꼭 매수 매도를 누를 뿐이지 자동 매수, 자동 매도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이 라인이든 뭐든 어떤 지표나 어떤 신호나 이런 것들은 바로 프로그램 매매를 자체를 이쪽에다 시연해서 요게 맞춰서 눌림목이든 박스권이든 지지라인이든 저항선이든 맞춰서 매매를 하시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귓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사가지고 야 가겠지, 야 하이닉스 500만 원 간대 사가지고 안 가면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런 푸념이라 하고 있고 예 정신 차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여기서 분봉했어요, 그죠? 그러면요
여기서는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는 매매하시면 안 돼요. 왜? 여기 3.5가 내려와야 돼요. 얘도 아니에요. 얘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얘 아닙니다. 어디서? 여기 화살표 여기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작에서 3.5 올랐잖아요. 그 3.5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자체가 가짜라는 거예요. 어? 내가 키모 증권인데 8080이라는 거와 1411 이게 호가주 문창인데요. 이거 놓고 매매하고 이거를 동시에 봐서 판단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100%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팔으라고요? 여기 7%잖아요. 얘가 7이에요. 7% 여기서 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5라고 그랬고 이게 0이잖아요. 여긴 7일 거고 그럼 여기서 잡아서 7에서 팔아도요. 이게 4%, 3.5, 4% 되잖아요. 당신이 1,000만 원 들어갔으면 40만 원 버는 거라니까요. 그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보이세요? 다시 얘가 이제 밀리잖아요. 여기 다시 그릴게요. 자, 삭제하고 잘 보실게요. 여기 다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7% 밀리면 여기서 다시 매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했잖아요. 매수하시는 거라고. 알겠죠? 그리고 10% 여기 딱 한 호가, 두 호가 남겨놓고 윗골이 달죠? 물론 여기서도 물론 팔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정확한 거는 어디예요? 그죠?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계속 매수해요. 그러니까 얘가 3.5 찍고 나서 7 찍고 눌리고 10 찍고 14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눌림목이 뭔지 알아요? 눌림목은 아무데나 놓고 눌림목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박스권도 아무데나 대놓고 대충 에라 모르겠다 박스권 돌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어떤 그들한테 농락당하는 그런 강의들을 하고 있고 그런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을 내고 있고 여러분 저는 이 바닥에 와서 느낀 거는 정말 사람들이 소름 끼치고 구름대처럼 몰려오겠지라고 생각했더니 아니 그냥 열심히 그냥 그렇게 매매하시더라고. 자 보세요. 이게 10%에 팔았어요. 10% 가기 전에 팔아요 되게. 그리고 이때 시가에서 그냥 밀어버리죠. 시가가 갔다가 바로 밀어버립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이게 7% 금방 있죠.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가 때렸다가 10 갔다가 다시 눌리는 이 부분에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매수 돈 얼마나 있는데. 예? 시장에서 막 움직이고 너도 나도 이 종목 막 신났잖아요. 그럼 따라 사세요. 따라 사시라고. 그 대신 10 갔다가 그 다음에는 10 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시는 거예요. 여기서 파시는 거예요. 이 매매가 흔들려서도 안 되고 어떤 기계적인 매매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기계적? 예, 기계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작정 매매를 하신다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공개는 하지 않겠는데요. 일단은 상단에 말이죠. 상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BPS가 청산가치라고 하는 BPS가 16,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16,000원. 보니까 여기 16,200원까지 갔네. 그러니까 16,000원이 10배면요. 예? 얼마일까요? 16만 원, 10조이. 근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청산가치 대비 6.25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2.5배 넘어갔다가 눌렸다가 정말 6.25배까지 가려면 4배를 통과해야 6.25배, 7배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수 없으나 상당히 고점 부근이라는 거예요. 고점 부근. 아셨죠?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이제 어떤 일이 어떤 차트가 발생하는지 캔들을 보고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자,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케이. 다시. 자, 다시 여기서 확대 땡큐. 내가 왜 앉아서 이야기하냐면 주미수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땡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자고. 자, 얘가 신호예요. 쭉 가서 이게 3.5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사요? 여기서 매수요. 그리고 7%에 파는 거예요. 14까지 갔는데 웃기지 마. 안 한다니까. 그리고 다시 얘가 내려왔다가 이 7% 근방에 여기
딱 내려오면 이때 매수해서 저는 언제 판다? 이때 신호 나오기 14% 가기 전에 신호 나오면 판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7% 팔고 7% 팔고 이 자체는 실제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흔들리지 않고 아주 편안한 매매를 하실 분들은 밑에 하단 무료 강연에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신청하시고 전화 안 받고 이런 방해 공작 하지 마시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 대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중교통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 둔산동 무시무시한 검찰청 정문 앞에 제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차를 타고 오시든지 아니면 저 고속버스 이용하셔도요, 사무실까지 오는데 아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봄직이 어떤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 종목은 무슨 종목인지 모르나, 수사님, 여기는 이렇게 되네요. 빨간색으로 표시했네요. 왜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여기는 지금 7,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6,000원에서 지금 8,000원 찍고 7,000원대 움직였죠? 이건 해도 돼요. 뭐라고요? 얘는 해도 된다고요. 얘는 해도 뭐 문제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BPS 청산가치 대비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느냐, 되게 맞물려 있는 종목들을 하는 게 맞다고요. 그럼 이 종목은 지금 7,500원이니까 못 가도 2.5배나 못 가도 뭐 3배 정도 가는 그 구간 동안 사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량 들어오고 누구들이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법칙에 대한 매매를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보여야 되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이쪽에서 신호 나왔습니다. 시가 밑에서 시작됐어요. 시작됐어요. 오케이. 시가 밑에서 시작됐으면요, 목표가는 3.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왜? 시작점이 시가 밑에였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지지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처음 들어요. 여기를 지지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데나 지지라인이 아니라 지지라인. 지지라인 3.5, 지지라인 3.5. 그러니까 내가 취할 수 있는 퍼센트는 3%, 늘 3, 3, 3, 3, 3, 3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3.5 갔으면 두 번째는 어디에서 차익 실현을 하냐면, 자,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하냐면, 자, 보실게요. 여기서 좀 확대할게요. 잘 보세요. 아까 3.5가 됐으니까 어디서 했냐면 요 7%에 팔았다고요. 이 지점, 이게 장대항복 축 치고 올라가는 이때 팔았어요. 가기 전에 7회. 그러고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캔들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얘가 시작해서 밑으로 밉니다. 그래서 7%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죠. 예? 맞잖아요. 강력하게 매수해서 10에 팝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깨끗하게 갈게요. 이 부분을 보세요. 7에 팔았지, 여기서 샀지, 10에 팔았지, 다시 샀지, 14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하십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그 방법 자체를요, 완전히 100% 뜯어고치고 개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 대목에서 좀 잠시만 또 쉬어가는 타임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돼 있냐면요. BPS 자체가 여기 지금 4,6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4,600원. 4,600원이니까. 여기서 지금 거래되는 게 10,000원, 11,000원 이렇게 거래되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뭐 3,900원, 4,200원, 4,600원. 그러니까 5,000원 대략 잡아도요. 그러니까 3배면 15,000원이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좀 흔들릴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여기서 일단은요. 뭐가 나왔습니까? 기준봉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매수를 했고요. 7% 팔고요. 오케이. 7% 팔았습니다. 그러면 7% 팔았으면 7% 팔았으면 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자, 7% 팔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여기 이제 7% 팔고 7%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시 매수를 하신 거야. 여기서 매수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10%에 판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가 시작하는 척 하다가 훅 밀어버리죠. 그죠? 10에 팔았으니까 7과 10 사이 이거를 박스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박스권, 지지라인, 저항라인 얘기하는 거. 그럼 여기서 열심히 모으시라고. 10에 팔았으니까. 그리고 다시 팔고 다시 매수, 팔고 다시 매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이거를 박스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치는 이 14% 고동색 점선고리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4,600원인데 11,000원이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구간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잖아요. 뭐 한미반도체 뭐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이닉스 저는 안 합니다. 삼성전자 아직.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가는 거죠. 야, 사람들 다 그거만 해. 그러더라도 쏠림 현상이나 그런데 빠져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소장님 세상에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야, 이게 말이 돼요? 10,000원이에요. 반대로. 10,000원인데 뭐가 BPS 청산 가치가 10,000원인데 지금 거래되는 게 4,000원, 5,000원에 거래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실제적으로 10,000원짜리가 BPS인데 PBR이 0.5배로 거래되고 있다. 0.4배로 거래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장 8,000, 9,000 찍는 이 시장에 물론 코스닥은 가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그런다? 예. 그러니까, 뭐 1,000원짜리 이하 퇴출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도 나왔어요. PBR이 저폭, 그러니까 PBR 자체 배수가 BP에서 청산가치 대비 뭐, 1배가 채 안 되는 종목들도 뭐 어떻게 뭐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덧없이 좋은 거죠. 이런 종목은 그냥 스타일대로 얘기하면요. 매수해서 그냥 매도, 여기서 끝 이래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끝 내도 된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도 숨어져 있는 비밀을 한번 하나씩 봅시다. 차근차근 봅시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자, 11,000원짜리 여기서 보시자고요. 자, 여기서 3.5가 발생한 겁니다. 쭈루루루 가서 3.5 발생한 거예요. 그럼 매수를 어디서 한다고요? 밑에서. 1,000원 7에서 팔고. 그죠? 여기서 7에서 판 거요. 7에서 판 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차는 끝났으니까 이렇게 좀 지워볼게 헷갈리니까. 자, 여기 7에서 팔았어요. 7에서. 팔아서 이제 윗골이 나왔네. 그죠? 그죠? 다시 샀어. 여기서 다시 샀네. 예. 그리고 다시 7에서 판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얘들 좀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수.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어디 가요? 10%. 그러니까 7에서 여기가 7이고 얘가 10이거든요. 7에서 10에까지 7에서 10. 이 진폭은 퍼센트가 3%. 그럼 10에서 여기가 14거든요. 여기 진폭은 퍼센트가 4%.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3%, 4%, 2% 이게 얼마나 큰 수익인지 모르십니까?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뭐 데이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 뭐 단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단타라고 하는 것은 최고수의 영역이라고요. 이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순간 포착하기 위해서
일봉, 주봉, 월봉, 재무제표 딱 보고, 예? 그리고 아까 호가창 때레댕 1412 8080 딱 보고 하나 둘 셋 해서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 2초에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는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이야기지만 PC로 해야 된다. 최소 모니터 4대는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를 어떤 내가 무슨 부업으로 뭐 혹시나라고 하는,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누구한테 묻거나 뭐 좋은 거 없어라고 하죠. 좋은 거 있으면 지가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불만 갖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터득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공짜 없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저도 가끔 방송 봅니다만 종목 진단 방송 보면 거의 고점 매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모든 방송의 파트너 전문가님들이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뭘 괜찮아. BPS 봐봐. 끝났거든. 그러니까. 3천당 제약은 종목 진단 안 합니까? 120에 산 사람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혼자 숨어서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떠들었던 성명석 수사입니다. 자, 보실게요. 10% 갔죠. 여기 주목하세요. 10%. 여기. 그죠? 그러면 10에 팔고 다시 매수하겠죠. 그죠? 다시 매수했잖아요. 그럼 어디에 팔아요? 다시 눌리죠. 또 사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는 구간이거든요. 쫄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점진적 상승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지. 점진적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뭐가 움직이는 거야? 이게 프로그램이라니까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으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그러지는 않다고요. 점진적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그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이렇게 매도 신호 나올 때까지 그냥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지는 이 14%를 이렇게 통과돼 버리면 이쪽 부분에서 과감하게 차익 실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 정말 올해 2026년 들어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센세이션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이렇게 저렇게 채널 돌리다가 어떤 종목 배틀하는 프로그램 보고 아싸 이 종목 저 전문가님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아싸 내일 저거 들어가야지 들어가고 왜 안 가지 이러고 계신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단기 투자자든 스윙이든 중기든 장기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물렸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는 그들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은 위지트라는 종목이고요. 6월 24일 자료입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직접 봐란 말입니다.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 여러분들은 이평선 어떻게 보십니까? 5, 10, 20, 60, 이 분봉 이평선을 놓고 보시는데 이 분봉 종가 단순 분봉 이평선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자, 매수 들어갔죠. 그죠? 자, 얘가 시작해서요. 어떻게 되냐면요. 시작해서요. 쭈루루루룩 민 겁니다. 냅둬요. 그런데요. 이 종목이 다시 음봉을 만들고서요. 쭉 올라갑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0이고요. 이게 다시 한번요. 다시 여기다가 다시 삭제하고요. 이거를 블루로 해서 자 설명드릴게요. 자, 봐봐요. 여기가 0이에요. 이게 3.5%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면요. 얘가 이 신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드릴게. 자, 친절한 근접시 이걸 좀 뺄게요. 잘 보세요.
자, 내가 이러려고 좀 가져온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면요, 얘 빼고, 자, 매매 안 합니다. 이게 지금 2분봉인데, 이때는 매매를 안 한다고요. 신경 안 쓴다고요. 2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몇 분이요? 2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몇 분이요? 2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2분 기다려요. 2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오케이. 기다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안 합니다. 왜? 이 3.5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 소장님, 내려오지 않고요. 예, 내려오지 않고요.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냥, 바로 소장님,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죠. 그건 안 한다고요.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봉 싹 만들어 놓고 밑으로 뺍니다. 어디까지 빼냐면 여기 보이십니까? 바로 3.5 부근까지 들어오는 거죠. 여기 3.5 부근까지 들어오죠. 여기 들어오죠. 이때 너네들은 모르지만 이 비지트 관계자분들한테 이게 놀랍지. 여기서 샀겠지. 여기서 샀다고. 그리고 소장님 어디서 파는데요? 7에서 판다니까? 여기가 7이라고. 이때 팔았다고. 이때 팔았다니까. 여러분, 7을 반 나누면 3.5야. 3.5라고 하는 그 공간 내에 나는 2%든 1%든 3%든 취하고 다시 눌림 매수, 다시 차익 실현, 이걸 반복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를요. 자, 삭제할게요. 자, 얘는 안 했다니까. 그리고 어디서 산 거예요? 여기서 샀겠지. 그죠? 그리고 7 때린 거예요. 여기서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어떻게 갈래? 자, 이 캔들을 보면, 그 다음 캔들, 이거를 좀 줄이고서요. 이거를 좀 줄여서 봐봐. 그 다음 캔들을 보면 여기. 예. 시작해서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바로 내린 거예요. 내렸다가 쭉 올렸다가 꺾인 거지, 그지? 예. 참 변동성 강하지. 그러나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더라도 우리의 기준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7에 팔고 다시 여기서 샀겠죠. 그리고 저는 반드시 10에 팝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위지트 관계자 여러분, 저는 안 한다고요. 단지 비중이 좀 많을 뿐이지. 거래량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법칙이면 나도 그 수요와 의한 법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는 끝난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매매가 끝난 거예요. 그 10에 팔았는데 다시 밑으로 내리죠. 그러니까 뭐가 내리냐면요. 얘가 시작해서 밑으로 밀린 거예요. 그럼 샀지. 그리고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예, 여기서 팔았어. 여기서 팔았다고. 왜? 얘는 보지 말라고 일단은. 얘는 보지 말고. 예? 예, 여기서 팔았다고. 14 갔으니까. 그러니까 3.5가 발생하면 3.5 밑으로 내려오면 샀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팔아요? 7% 팔아요. 7% 판 다음에 기다려요. 그냥 날라가요. 냅둬요. 다시 놀려요. 다시 샀어요. 어디에 팔아요? 10% 정적 가기 전에 밑에 호가에 팔아요. 새 호가, 두 호가. 그랬어요? 그러고 날라가면 밀어두지 마세요. 다시 내려오면요. 다시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10% 가기 전 다시 또 밑에 호가. 다시 눌리면 매수하세요. 그 어디서 팔아요? 14%. 여기서는 14% 판 거예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삭제하고요. 얘를 크게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이렇게 좀 삭제를 할게요. 자 물감 칠해서 자 고맙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 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4구 그죠? 맞죠? 그런데 이 녀석이 나는 14% 윗꼬리에 팔았는데 얘가요 시작 자체를 14% 밑에서 시작하는 거야.
얘가 시작 자체를 14% 위에서 시작했다라고 그러면 말이 달라지지. 예. 위에서. 얘가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날아갔으면 이거 의미가 없지.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해요? 14% 여기 밑에서 시가가 형성되네. 그러면 미안하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한다? 다시 재매수를 하죠. 그리고 14% 통과될 때 파는데 요 캔들 하나가 지금 시가의 종가가 윗꼬리 아랫꼬리 빼고 4.82%니까 5% 넘는 거잖아요. 너네들이 아무리 속임수를 쓰고 가는 척어 따라와 그러고 확 눌리고 막 내렸다가 막 갔다가 막 이런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자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에서 14에 3.5에 7에 10이라고 하는 이 리듬감 그리고 이 신호들의 각각에 나타나는 판수가 있는데 이 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 판, 두 판, 3세판, 네 번째 판, 즉 3세판째는 14를 찍었다고. 네 판째는 아닌데 이거는 팁이야, 팁. 네 판째 시가 자체가 14 이하서 시작하면은 팁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단과 하단 상단에 뭘 어떤 신호와 그 다음에 목표가 과열 구간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너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준이라는 게 있고 우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좀 웃겨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죠, 그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때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휘둘리지면 안 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종목이죠. 대주주 지분 보세요. 매출의 영업이익 보세요. 부채 비율 보세요. 유보를 보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특례 상장 하지 마세요. 기술인인데 돈이 없다. 1,000원짜리 마이너스 뭐 700원짜리 이런 종목이 어떻게 5만 원, 7만 원에 거래됩니까? 그럼 뒤돌아가 봅시다. 제가 얘기했던 특례 상장의 모든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서 보시라고요.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울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이 시장은 내 재산과 내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소중한 돈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채널 돌려서 공짜를 바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고 그러고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시작하셨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앞서 이제 그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데일리 TV의 모든 파트너분들은 하지 않는 게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카카오톡, 두 번째 텔레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 사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고요.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예. 날씨가 아주 뭐 낮에는 후덥지근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뭐 시설물 관리도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다시 또 많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